자식에게도 숨겼습니다. 죽기 전 병실에서 노인이 갑자기 꺼낸 한마디. 병실 창문으로 겨울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그 방 안에서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고 남들처럼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참 성실한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자식들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숨긴 게 하나 있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아버지가 숨긴 것이 있다니요.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아프다는 걸 더 숨긴 건지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거의 없다. 그 말은 마치 조용히 떨어지는 돌처럼 병실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벌어야 했고, 중년에는 자식 키워야 했고, 늙어서는 손주 챙기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삽니다. 특히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이후입니다. 직장은 사라지고 역할은 줄어들고 하루는 갑자기 길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연금 얼마면 충분할까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의외의 답이 많이 나옵니다. 돈보다 더 힘든 게 따로 있다. 그게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레일 위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레일이 사라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퇴 후 삶의 설계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출근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결국 그는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이후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통장만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쓰일 사람인지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던 박 사장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첫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장사는 힘들었지만 삶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손님 맞고 물건 정리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텃밭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수확을 합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 키우느라 바빴고 지금은 땅 키우면서 산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게 더 사람 사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 여사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외로움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점점 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2번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공이 된 느낌이에요.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바뀐 순간은 돈이 늘어난 순간이 아니라 역할이 생긴 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은퇴 준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의 준비. 두 번째, 건강의 준비. 세 번째, 삶의 역할 준비. 그런데 실제로 가장 늦게 준비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시간 많아지면 찾겠지. 하지만 역할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미리 탐색해야 합니다. 취미도 봉사도 새로운 일도 미리 경험해봐야 은퇴 후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처음 병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노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무 늦게 깨닫지 마라.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미리 해봐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루를 채우는 것은 결국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했다면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가? 그 질문이 바로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려면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생기면 알아서 살게 되겠지. 그때 가서 취미 하나 만들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우연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외로 소득 수준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와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목적과 리듬이 있는 생활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삶의 의욕과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면 이런 구조가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의 자극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무기력과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년학 제런탈러지 연구자들은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0세 이후에도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가벼운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가벼운 등산, 수영,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능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노년층 사고 중 상당수가 넘어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근육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배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속 신경 연결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악기 연주, 그림, 외국어, 글쓰기, 사진 같은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가진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을 잘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기타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역사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느냐가 아니라 계속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 중인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장기간 추적한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다.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삶을 가장 오래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직장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같은 활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경험은 삶의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노년층 외로움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건강 위험을 만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다시 처음 병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던 이유는 어쩌면 삶의 선택권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살고 중년에는 책임 때문에 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연구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준비는 60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은퇴 후 삶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취미가 없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취미를 찾기 어렵고 지금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은 은퇴 후에도 관계가 갑자기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를 빼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보면 됩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먼 훗날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이런 말은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꽤 괜찮게 살았다.